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8일 장 마감은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관심 종목 리뷰만 할게요. 장 마감이란 걸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시장이 뭐 그렇게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그쵸? 예. 계속 이 박스권 내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 저항 맞고 떨어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함께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나머지 주체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는 별로 없죠. 특히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되게 웃긴 건 이때 이때 아니다. 뭐 전쟁은 되게 단기적인 이슈다. 그러면서 곧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물론 조금 반등은 했죠. 근데 기술적 반등 외에 그냥 특별히 뭐 대세적인 추세적인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요즘 그래서 제가 내 생각이 좀 틀렸었나 그래서 증권 방송을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증권 방송이나 어떤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때 막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 시장 막 올라간다. 그리고 이때 막 난리 났었거든요. 내 말이 맞지 않냐. 근데 그랬던 사람들 지금 다 아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때 이미 시작이 됐었거든요. 이때는 막 뭐 하여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태세 전환을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세 전환 하는 게 난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반등하려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요즘은 또 에그플레이션 나오죠. 예, 그게 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은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때가 맞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때도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애매해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관심 종목도 사실은 제 기준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저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 굉장히 계좌 상태가 좋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축하드릴 게 있죠. 사조동화원 상한가 갔죠. 사조동화원 요때 말씀드렸었는데 1,200원 언더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오늘 1,870원을 찍었네요. 근데 이것만 그래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배가 올랐죠. 현대사료는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제가 줄거든 게 요때였죠. 1월 말이었으니까 요때로 봐야겠네요.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원 아니 16,00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15만 원 찍어서 10배에 갔네요. 그다음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또 쳤어요. 요것도 2,000원 언더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6,000원 3배 올랐네요. 근데 뭐 현대사료에 비하면 뭐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2달 만에 한 달, 2달, 3달, 3달 만에 3배 올랐으면 뭐 괜찮죠, 뭐. 그쵸.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뭐 2배도 못 올랐지만 그래도 꽤 많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음식료 업종 이쪽이 제일 좋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마니커 닭들이 요즘 올라왔죠, 닭들. 근데 저는 사실 사조동화원을 털려서 많이 못 먹었고 그래도 뭐 수익 그래도 괜찮게 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버리고 제가 들어간 게 동우팜투테이블이랑 우리손 FNG였어요. 네, 얘는 또 이제 고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쭉 올라갔다가 좀 약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일부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잡았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손 FNG 잡았거든요. 우리손 FNG도 요 정도.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요 가격대에서 밀, 보리 뭐 이런 것들 음식료, 곡물들이 갔으니까 이제 고기들도 가야죠. 닭, 그다음에 뭐 돼지, 그다음에 오리, 그다음에 정다운은 얼마나 갔지? 정다운
얘가 올이죠. 정다운은 아직 이렇게 밑에 장기 입형 밑에 있는 애들은 이걸 뚫고 올라와서 다시 조정을 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전혀 급할 게 없어요. 여기서 막 밑에 있는 데서 난 정말 싸게 살 거야. 그리고 밑에서 막 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장기 입형 이 매물대를 못 뚫는다고 하면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들을 봐도 돼요. 현대사료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현대사료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르기 전에 장기 입형을 뚫고 올라와서 장기 입형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뚫고 올라와서 올라와서 매물 소화하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당연히 매물대가 있으니까 맞고 떨어지겠죠.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그런 거 있거든요. 사조동항 볼까요? 사조동항도 전혀 급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큰 매집이 있었고 쭉 거의 한 6, 7개월 개미털기 들어갔다가 지친 개미털 나갔을 때 바닥 서서히 잡고 거래량 올라오면서 장기 입형으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들 이렇게 소화하고 슈팅하는 거. 근데 이건 차트로만 말씀드린 건데 뭐 여기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차트로만 얘기하나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앞으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밑에서 들어가서 위에 슈팅 나올 때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남들 이렇게 슈팅 나올 때 따라가가지고 막 이때 따라간 사람도 여기서 못 견디었을 거예요. 이게 뭐 얼마야 1,400원에 들어가는데 1,200원까지 떨어지면 왜 내 것만 안 가냐는 등 뭐 하여튼 뭐 남 탓 겁나 하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기서 들어갔어. 그러면 22평이나 62평에서 항상 제가 매수하는 그 방법들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순환매장이라서 자기가 엉뚱한 거, 아주 엉뚱한 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분명히 나올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장기평 위에 있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혹은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슈가 살아있고 재료가 있는 애들한테 그런 애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중소형주고 어떻게 얘기하면 테마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테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테마가 아니라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들 중에서 약간 시총이 높고 이런 애들을 건드리느냐 아니면 시총이 낮은 애들을 건드리느냐 해서 저는 낮은 애들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시총 높은 애들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낮은 애들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경기가 완벽하게 되살아난 상태에서 차트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이 장기평 훼손하지 않거나 훼손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살아 올리는 애들을 갖다가 공략을 하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죠. 그래서 제가 여기 언제 말씀을 드렸고 쭉 시세를 줬다가 제가 그 주로 매도하는 그 라인들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 한 3월 24일쯤에 제가 그 관심 종목 올렸었을 거예요. 요때 21선 주고 보자. 근데 21선 맞고 깨졌네요. 그럼 61선에서 한 번 더 추매하고 그때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241선을 계속 지켜준다. 그러면 요런 데서 111선 이렇게 분할 그리고 요거 갖다가 손절로 보면 되겠네요. 요런 모습이 안 나오면 손절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얘가 줄을 안 쳐놨네요. 이것도 장기평 지지하고 올라오죠. 그럼 올라오다가 또 여기 있는 요 매물 소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죠.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종목이죠? LNG 천연가스에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수소에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수소를 좀 약간 관심 있게 추적을 하고 있어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하프론테크 아직 자리를 다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JNK 히터 이런 애들 장기평 올라와서 지금 뭔가 장기평 위로 거래량이 푹 나온 다음에 이 위로 올라왔죠.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리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약간 더 이렇게 뭔가 출렁임이 있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때요? 요때 시세를 준 다음에 밑으로 쭉 뺀 다음에
가는 건가 하다가도 밑으로 빼요. 장기 이평이 위로 올라와도 밑으로 쭉 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보냐면 장기 이평으로 위로 올라온 애들이 이 위에서 머물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 자체가 밑에서 이렇게 쓱 상방으로 커브를 들죠. 저는 그때 22평이거나 아니면 장기 이평을 노리거나 이런 식으로 봐요. 왜냐하면 장기 이평에 턴했다는 얘기는 뭐 세상에 뉴스가 어떻고 뭐고 난 모르겠고 가격대가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241선이면 1년간의 평균선이잖아요. 1년간의 종가의 평균이잖아요. 1년간의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직은 평평한 상태여서 여기서 좀 더 이 윗가격대 이 장기평 6,500원 가격대보다 더 위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면 241선이 위로 쓱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5일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고 21선도 이렇게 올라올 거고 그래서 50, 10,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배열이 되겠죠. 지금 61선이 121선을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61선도 이렇게 쓱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평선 자체가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매물 소화가 되고 추세가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평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차트쟁이 뭐 전 차트도 솔직히 말해서 전 차트도 잘 보고요. 시황도 잘 읽고요. 업종도 잘 봐요. 그런데 그거 갖다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공부는 알아서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줄 쳐져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제가 1월 말에 말씀을 드려서 쭉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또 쭉 올라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충분히 매수가를 줬죠. 3월 24일 날이 언제지? 요 날인가요? 요 날인가요? 요 날이구나. 이렇게 매수가 충분히 줄 거예요. 121선, 이것도 121선을 딱 지지하고 올렸죠. 그래서 뭐 5만 원에서 뭐 5만 4천 원, 여기 얼마야? 5만 5천 원이니까 모두 10% 이상은 나왔네요. 요즘 장에서 뭐 10% 이상 먹기가 어디 쉽나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깼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장기로 보라고 그랬죠. 핵융합 관련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으로서 괜찮고 어떻게 보면 요 121선 요거가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1선을 깨서 난 불안하다 싶으면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면은 뭐 더 홀딩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죠. 요즘 의외로 금호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런 애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손절선 보이죠? 이 핑크색 선 241선입니다. 이런 거 갖다 그런 식으로 대응은 하면 될 것 같고요. 금호건설은 추세가 별로예요. 추세는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아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건설업종이 그래요. 저도 뭐 좀 해보려고 좀 알아봤는데 건물이냐 뭐 이런 거 짓는데 요즘 이전보다 가격이 2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뭔가를 질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아파트든 뭐든 지으면 일단 들어간 돈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체크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금호건설은 사실 손절선을 지났긴 했는데 요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가격을 보고 10,000원을 깨면 그래봐야 가격이 얼마 안 되죠. 몇 프로가 안 되죠. 1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깨면 손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을 갖다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건공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설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얘는 좀 움직임이 좋았죠. 강관, 뭐 건설용 이런 거 가설 자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얘는 의외로 좋네요. 얘는 매수가를 톡 찍고 10% 정도 올라줬네요. 여기 전고점이 이 가격대인데 이 전고점을 훼손 안 하고요. 21선에서 61선까지 기회를 안 줬네요. 61선까지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일단 금강공업 자체는 수급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KCC 건설도 쭉 돈이 들어왔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거죠. 241선이 밑으로 하방을 향하다가 돈이 들어와서 위에서 노니까 241선이 상방으로 틀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 같으면 21선 그리고 여기 2번 매수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61선이랑 그 다음 장기 평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여기서 22평의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색깔 한번 바꿔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KCC 건설. 근데 건설주에 돈이 들어오는 뭐 그런 것도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시라. 모든 건설주들이 이런 모양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물렸어. 그러면 21선 장기평 이렇게 딱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이때 막 왕창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덜 먹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주식을 막 이렇게 신처럼 잘하진 않는다는 주제 파악을 잘 하셨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절대 많은 돈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죠. 분할이 답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IT센이죠. IT센은 계속 이 장기 입형 위에서 이렇게 되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방이던 장기 입형이 지금 이렇게 평행선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찌글찌글 되다가 이슈가 들어오면 위로 올라갈 날이 있겠죠. 자, K사인 매수가 안에 있고요. KCT 매수가 안에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요날 이게 CBDC 관련주잖아요. 그 이슈를 잘 타서 어느 순간에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봐요. 요렇게 241선이 하방이다가 위에서 노니까 241선이 위로 틀었다가 여기서 개미 털기 들어오고 확 올렸다가 또 여기 제가 매도하는 이 라인들 맞고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62평을 지켜주고 있어요. 급하게 한 방에 안 사고 21선, 61선, 또 떨어지면 121선 이렇게 탁탁탁 매수를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동화는 좀 전에 얘기했고 이지홀딩스는 제가 요때 1월 말에 제가 물려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위로 올려줘서 다행입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아이고 정확하게 줬죠. 3월 24일 날이 요 날이니까 요때 61선 보고 들어가시라. 61선, 121선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1선 정확하게 줬죠. 61선을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21선 또 주고 여기 61선 한 번 더 줬네요. 절대 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CJ 프리시는 식품 관련주고 또 애들 계약했잖아요. 얘네들 이거 급식하는 회사죠. 급식.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저기 코로나로 학교 가는 날이 안 가는 날이 많았었는데 이제 가는 날이 많아지면 좋아지겠네요. 이건 1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다.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절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양도 식품 관련주고요. 간편식 뭐 이런 거 관련주죠. 야, 어때요? 이렇게 위에 찌글찌글 되면서 장기평 위로 방향 틀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털기 한번 나오고 우양은 이렇게 털기를 잘하더라고요.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겠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알았으면 제가 사조동안 털렸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트실로도 말씀드렸었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때 오니까 크게 들었었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라고 이 매수가를 계속 주고 있는데 뭐 더 두고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상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들여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3월 24일이 요때였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시라. 그래가지고 쭉 올랐죠. 한 20-30% 올랐네요. 저는 요때 매도하고선 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22평 쪽으로 한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매도했고요. 3분의 2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현우산업도 요때 드렸는데 22평 노리라고 해서 딱 했는데 3일 전쯤에 목요일장에 훅 오르더니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하게 볼 건 없고요. 애플과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만들었다가 바닥에서 어떻죠? 자주 보이는 모양이죠. 올랐다가 내려온 애들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잡고 다시 올렸다가 떨어져서 쌍바닥을 잡고 장기평의 기울기가 위로 상방을 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에 매물들이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현우산업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비올도 요때 드린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이건 뭐죠? 3월 24일 때 요때 들었으니까 2,300원에서 2,800원까지 올랐네요. 한 20-30% 올랐죠. 이것도 더마 코스메틱, 코슈메스티컬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쭉 올랐다가 조정 주고 어때요? 파란색 21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죠. 요런 패턴들만 외워도 이런 잘 모르겠으면 난 요런 패턴들만 볼 거야 해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관심 종목 뽑아서 대응하면 되겠죠.